6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으면서 각 후보자들 간의 정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인터뷰 이 사람에서는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과 또 그 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성홍 광주시 교육감 예비후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교육감 후보로 네. 나오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예.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KCTV 광주 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윤석열 특공교육에 맞설 진보교육감 후보 정성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한 후보 중에서 교수도 국회의원 출신도 아닌 평교사, 학교 현장을 잘 아는 교사입니다. 네. 저는 36년간 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며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네. 현실에 안주하지도 않고 참교육을 실천해 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해직을 감당하면서도 우리 교육을 지키기 위해 부당한 교육에 맞서 싸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이명박 정부 때 나온 부자를 위한 자사고, 국제고의 부활과 공교육을 파탄냈던 정책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삶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광주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삶을 중심에 두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삶이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하고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도록 학교와 온 마을이 책임지고 지원해주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권은 바뀌었지만 윤석열 특권교육, 경쟁교육을 막아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출마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현직 교사 출신이시다 보니까 우리 광주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이 느끼시는 우리 광주 교육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아이들의 삶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코로나19, 기후위기 뿐만이 아니라 AI, 디지털 변화 등 많은 시대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네. 이 시대적인 변화가 곧 교육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성교육 360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정성교육 360이라는 360은 360도를 의미하고 네. 360도의 모든 방향으로 아이들이 성장이, 배움이, 나눔이, 그리고 지역에서 돌봄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교육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래 교육에 있어서는 더 이상 한 줄 세우기는 교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를 위한 특공교육, 한 줄로 인한 경쟁교육은 사라지고 네. 공교육의 역할은 모두를 위한, 모두에게 공정한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마다 꿈과 키를 품고 360도 방향으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60의 3이요. 네. 교육의 세 가지 방향을 의미하는데요. 네. 하나는 학교의 안에서의 안전과 돌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로와 진학. 그러니까 진로와 진학 중에서도 미래 사회에 어떤 진로와 진학이 될지 모르잖아요. 네, 네. 직업이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진로 진학 교육. 세 번째는 시대적인 미래 시대에 맞는 디지털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도와주는 이 세 가지 방향으로 네. 제시하였습니다. 네. 전국 수능 성적 최상위권이던 광주가 최근 4, 5년 사이에는 이제 성적 하락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예. 광주 교육의 자존심을 되찾을 우리 실력 광주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을 좀 구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1층 없는 2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교육은 기초 기본 교육에 충실하고 아이들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는 진로 진학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초등은
기초 기본교육 중심, 중학교는 진로 중심, 고등학교는 진로에다가 진학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초등의 기초 기본교육을 위해서는 전담교사를 배치하고요. 네. 중고등학교는 기초 기본교육을 위해서 모든 여러 교과가 있기 때문에 팀제로 이루어지는 제도를 도입할까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진학 부분에 있어서는 진로 진학은 학교에서 학교 밖에서 온라인에서 다양하게 지원해 주려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학교에서는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상담을 보면은 학기 초에 한 번, 학기 말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이루어지는데요. 네네. 8회 이상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남아서 저녁에 공부하더라도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또 하나 마련하고요. 네. 그 다음에 공부하고 싶은 공간이 요즘에 아이들이 잘 가는 곳이 어디죠? 스터디 카페 같은 곳이 있잖아요. 네. 공간이 편안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네. 하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에 아까 말씀드린 기초 기본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보냐면은 저는요, 기초 기본 교육을 보면은 대부분이 덧셈, 뺄셈,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치중하는데요. 네. 그 전에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정서적인 문제인지 아니면은 게을러서 공부를 안 한 것인지 어떤 원인인지 치료의 문제인지 배움의 문제인지를 판단하고 그것에 맞춰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외부 기관과 함께하고 그 학생들에게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줄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후보자님께서는 윤석열식의 특권 경쟁 교육에 맞서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 진보 교육을 지켜내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지켜내실 건지 계획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이제 명함을 나눠주면서요, 말합니다. 윤석열 특권 교육을 막아내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한 분이 어떻게 막아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 시절 해직을 감수하면서도 국정화, 교과서, 왜곡 이 부분을 시민과 함께 막아낸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하나는 윤석열 정권이 아이들의 교육 내용을 바꾼다면 광주에서 광주 정신에 맞는 교육 내용을 만들어낼 겁니다. 네. 박근혜 시절에도 그렇게 해왔거든요. 국정 교과서를 바꿀 때 광주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내용을 저는 아이들 시대 정신에 맞는 교육 내용을 만들 것이고 네. 두 번째 실질적으로 제 혼자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 힘은 그 뜻이 옳고 연대하고 협력하면 이긴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시민들에게 얘기하고 시민과 함께 막아낼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이 밖에도 이제 후보자님께서 걸고 있는 이제 공약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몇 가지 주요한 것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이제 코로나19가 아이들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네. 전에는 코로나19가 아닐 때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만나고 소통하고 그랬던 것이 코로나19에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았고 코로나19를 해보니 학생들이 서로 수업을 온라인으로 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인공지능 디지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두 가지를 알게 된 일상의 소중함과 미래 사회의 인공지능과 디지털 중요성을 알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미래 사회에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계속 발전하라고 예측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사람이 있고 사람 중심 사회가 돼야 된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 교육 중에서 디지털 역량을 갖춘 세계 시민으로 양성시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수업을 의무화하고 네.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에 의한 진로 체험관, 수업을 할 수 있는 미래 교육관 이것을 만들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아이들이 시간과 구애받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이 온라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온라인 앱 교육 비서를 하나 둘까 합니다. 어떤 건가요? 교육 비서라는 건 네. 이런 거예요. 저희 이세돌이 인공지능한테 바둑을 진 것이 상당히 충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바둑을 배우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배워요. 많은 수를 알고 있으니까 그걸 네. 그대로 차용해 오면 네. 아이들이 문제를 풀다가 어려우면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지 인공지능이 찾아주고 더 어려운 문제를 제출해 주기도 하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교육을 도와주는 교육 비서의 앱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광주 정신을 살리는 건데 우리 광주 정신은 의향과 예향의 광주 정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학교를 하나 설립하고 싶어요. 어떤 학교죠? 민주인권학교 네. 그런 특성화 중고등학교 하나 설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잖아요. 광주 정신을 세계로 넓힐 수 있는 그런 광주를 넘어 세계로 의 시민 교과서를 만들고자 합니다. 네. 그 다음 아이들의 이런 광주 의향과 예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진로 예술, 문화예술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비를 지원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체험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후 위기잖아요. 네. 기후 위기에 관한 탄소 중립, 에너지 중립 학교인 학교를 좀 만들고자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전해주시죠. 교육감 선거는 유초, 중고 교육 전문가를 선출하는 과정입니다. 학교 문제의 해결은 교육 이론이나 탐구가 아닌 현장에서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6년간 학교 현장에서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며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학교 현장 중심에 있는 제가 바로 교육감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에 맞서 부당한 교육 정책을 해직을 감수하고 저는 지켜왔습니다. 윤석열의 특공교육, 경쟁교육을 막아내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광주교육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현장 인터뷰 이 사람 이번 시간 정성홍 광주시 교육감 예비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